1과목 데이터 이해에 관한 요약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보면은 52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많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3과목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여기에 표시되는 다양한 용어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자, 데이터의 이해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데이터의 정의와 유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정의에서는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이것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단순한 객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 것. 자, 그래서 얘는 단순한 객체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주로 상호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존재적인 특성을 갖는 동시에 추론, 예측, 전망, 추정을 위한 근거로 기능하는 당위적인 특성을 가졌다. 지금 저희가 하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는 것이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추론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쭉 살펴보는 것이에요. 특히 1과목에서는 그 중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정성적인 데이터냐 아니면 정량적인 데이터냐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성적이다라고 한다면 언어나 문자로 기술되고 정량적이다라고 한다면 수치, 기호, 도형으로 표시되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암묵지와 형식지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지식의 차원. 폴라니의 암묵지와 형식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묵지하고 형식지 같은 것을 또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죠. 암묵지는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형식지라는 것은 뭔가 정형화되었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보면 암묵지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습득되는 지식을 말하고요. 형식지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지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암묵지하고 형식지 설명이 나왔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시를 보시면 김장김치 담그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 또한 여러 가지 제조 기술이라던가 가공 기술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형식지에서는 교과서, 매뉴얼,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등이 형식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에서 지식 경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암묵지하고 집단에서의 형식지가 상호작용하며 생성, 발전, 전환되는 지식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경영을 의미합니다. 암묵지하고 형식지가 있었을 때 그것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암묵적인 지식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암묵적인 지식 노하우를 책이나 교본으로 만들고 또 책이나 교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추가하고 또 만들어진 책이나 교본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암묵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이러한 지식 전환 모드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 외워두셔야 돼요.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암기하는 방식은 기억과 니은 사이에 표연이 있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기억과 니은 사이에 표연이 있다. 그래서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이 순서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통화라고 한다면 암묵적인 지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암묵적인 지식이 되도록 알려주는 거죠. 표출하는 암묵적인 지식을 형식화로, 그 다음에 연결하는 형식지, 내면하는 형식지, 암묵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서 정리를 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DIKW. 이게 뭐냐면 데이터, Information, Knowledge, Wisdom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라는 것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knowledge, wisdom까지 계층 구조를 가지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내기까지의 요 과정을 DIKW 계층 구조, DIKW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정의 매칭할 수 있도록 알아두셔야 돼요.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데이터의 가공 및 상관, 연관 관계 속에서 의미가 도출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정보구나.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해서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지식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또 예시를 들어서 A마트는 100원에 B마트는 200원에 연필을 판매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가공되지 않은 그냥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데이터고 그 다음에 A마트의 연필이 더 싸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도출된 거죠. 아, 그래서 100원을 하는 A마트가 연필이 더 싼 거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 이게 이제 결과죠.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의미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결과를 낸다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더 폭을 넓혀서 A마트의 다른 상품도 B마트보다 쌀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위스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보고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wisdom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끝나고 나면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복합체로 정형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많이 저장되어 있을 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도 우리들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것을 빅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까지도 저장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정의 봐두신 다음에 특징을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통합, 저장, 공용, 변화되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통합 데이터라고 한다면 설명이 중복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요.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장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들,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쨌든 뒤쪽이 더 중요해요.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다. 그리고 그렇게 중복이 제거되고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변화되는 데이터, 얘는 새로운 데이터의 추가와 기존 데이터의 삭제, 갱신으로 항상 변화하면서도 항상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한다. 변화된다고 해서 뭔가 무결성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되지만 항상 올바른 상태로 데이터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게 포인트죠. 통합, 저장, 공용, 변화되는 데이터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앞에서 나온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거는 이 과목에서 사실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 일단은 여기 1과목에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넣어놨어요.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이나 열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엑셀처럼 스프레드시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특히나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계형,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 하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하고 꽤 관련성이 높은 것이에요. 그리고 반정형하고 비정형이 있는데요. 여기 영어를 좀 보시면 semi-structured, 얘는 정형은 정형인데 semi, 반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이지만 그 구조가 행과 열 형태가 아니에요. 데이터 내에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반정형의 예시를 보여놨어요. 구조가 있죠. 여기 괄호를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key value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우리들이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파싱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싱은 반정형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를 해석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이런 파싱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들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HTML, XML, JSON과 같은 것들이 반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잠재적인 가치는 가장 높죠. 사진이나 이미지, 동영상, 소리, 텍스트 등이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다룰 다른 과목들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더라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보면 저희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용어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학습이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학번부터 학점까지 그리고 실제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또 테이블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여기 애트리뷰트, 튜플, 스키마, 인스턴스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나오는 행이 로라든지 레코드, 열이, 컬럼이나 필드 그리고 그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행이, 튜플, 열이,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테이블이 릴레이션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행이라고 해도 로우라고 해도 레코드, 튜플이라고 해도 다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튜플의 묶음인 인스턴스 얘들도 단위는 지금 몇 개의 튜플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구분되는지 이 용어들을 잘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DD와 ERD 예시를 통해서 같이 보아두시면 좋은데 DD는 데이터 딕셔너리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용어예요. 데이터 딕셔너리 자료에 대한 정보를 모아두는 저장소입니다. 이것을 자료 사전이라고 하고 자료의 이름과 표현 방식과 자료의 의미 그리고 사용 방법 다른 자료의 관계를 저장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딕셔너리는 이게 자료의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게 다른 것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키 그 다음에 뭐 설명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ERD라고 하는 것은 Entity Relation Diagram이에요. 실체라는 게 Entity, 그들의 관계, Relationship을 도형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두 개의 Entity가 있는 것이고요.
그 엔티티들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ERD는 실체의 상관관계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간의 자료를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매체가 된다는 것 같이 보아두세요. 자, 그리고 엔티티 간 대응관계 종류 1대1, 1대-n, n-대-1, n-대-m인데요.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항상 이 콜론 앞에 있는 게 왼쪽, 콜론 뒤에 있는 게 오른쪽이라고 보셔서 여기가 하나인데 여기 여러 개랑 대응하고 있죠. 그럼 1대-n이에요. 1대1이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대1이면서 1대-n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그냥 1대-n이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n-대-1이구나. 그런데 이쪽 보면 두 개 다 포함하고 있죠. 1대-n과 n-대-1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n-대-m 관계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관계인지 파악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QL. SQL에 대해서는 문제가 간단하게 정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명령어도 DDL, DML, DCL, TCL 해가지고 4개를 구분하는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DML의 select 구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SQL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얘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RDBMS라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의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된 특수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기 보면 DDL에는 데이터 정의 언어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을 만들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이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DML 같은 경우에는 처리 언어, 여기 manipulation 해가지고 DML이 처리 언어예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검색해내고 삽입하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구조에 들어가는 내용들, 인스턴스와 관련된 것이죠. 얘는 스키마랑 관련된 것, 얘는 인스턴스랑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create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섞여 놓은 다음에 다음 중 그 포함되는 것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create가 달라요 라고 찾을 수 있으시면 되고요. DCL에서 C는 control이에요. 그래서 grant하고 revoke 같은 것들이 있고 TCL에서의 이 C는 command인데 tool command라고 해가지고 commit, rollback, save point 그래서 DML로 실행할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명령입니다. DML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바로 그것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았다가 이거 실행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실행하세요가 커밋이고요. 해봤더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이게 롤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명령을 하는 것이 TCL입니다. 주로 보실 것은 DDL하고 DML 쪽이고요. 하지만 DCL과 TCL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름 정도는 구분할 수 있도록 해두세요. 자, SQL. 과거에 이제 나왔던 것들을 좀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페이지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 DML의 select 문이에요. 그래서 select 한 다음에 컬럼,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 where 한 다음에 조건.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떤 컬럼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2학년 정보,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뭐 수학하고 영어하고 국어 점수를 가져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my underscore table 이라는 것에서
age라는 컬럼의 값이 20에서 25 사이에 있는 여기 사원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사원 정보가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정보를 조회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컬럼의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age 말고 이름도 들어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count라던가 sum, mean, max, average 이런 여러 가지 집계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count는요.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합계나 최소, 최대, 평균 등을 구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my table에서 한 다음에 별표 쳤죠. 별표는 모든 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래서 모든 컬럼별로 데이터 개수를 집계해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ge라는 컬럼이 있으면 age 컬럼에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뭐 다른 이름 컬럼이랬다면 이름 컬럼에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반환하겠죠. 그리고 group by, having, order by라는 게 있어요. group by라고 하는 것은 그룹화, 그 다음에 having은 또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이 group by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order by는 정렬할 거냐, 정렬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오름자순, 뭐 내림자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 보게 되면은 요 한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은 요 having이라는 곳을 갖다가 빈칸 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having절은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AVG 평균이죠. 성적 컬럼에 대한 평균이 85보다 크거나 같은, 즉 85 이상인 그룹에 대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모든 그룹에 대해서 각각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그룹 중에서도 성적에 대한 평균이 85 이상인 것을 가져다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메타데이터랑 인덱스라는 용어인데요. 이 두 가지는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메타데이터와 인덱스가 있는데 특히 메타데이터. 그래서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 구조, 포맷, 원천, 의미 등을 설명하는 정보가 메타데이터입니다. 나머지들도 한 번씩 읽어두시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동작 속도를 높여주는 자료 구조인데 테이블 내에 한 개 또는 여러 개 컬럼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특정한 하나의 값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이 끝나게 되면은 DBMS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나오죠. 특히 RDBMS 하면은 정형화된, 그리고 ODBMS 하면은 객체 지향의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 DBMS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3년에 마지막 시험이었나요? RDBMS의 종류를 이런 거 다 써놓고 아닌 거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포스트그레SQL, IBM DB2 등이 RDBMS다. 이 정도 이해하고 계시고 복잡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ODBMS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DBMS의 장단점, 장점이라는 것은 하나씩 다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단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모든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게다가
도입 및 유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한 용어 설명인데요. 한꺼번에 수행되는 일련의 연산들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NoSQL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을 이용하는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단순화, 수평적 확장성, 세세한 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고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몽고DB, 아파치 HBase, 레디스, 또 카산드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SQL에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비정형의 데이터까지도 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절차는 요계 논물 해가지고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요구 조건 분석을 한 후에 개념, 논리, 물리적인 순서로 설계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별표. 시대별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데요. 여기에서는 OLTP, OLAP라는 것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뭐냐? T냐 A잖아요. 트랜잭션, 그리고 어널리티컬. 그래서 온라인 거래 처리와 온라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용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요 한마디. OLTP는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처리, OLAP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분석과 보고 지원에 사용한다. 내용을 한 번씩 쭉 읽고 여기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CRM, SCM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CRM이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 이렇게 영문을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고객에 관련된 것이고 여기는 뭔가 물류, 유통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CM은 물류 공급에 대한 것이고 CRM은 고객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제조 부분에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나오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마트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 데이터 마트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뭐냐면 데이터 마트는 전사적으로 구축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특정 주제, 부서 중심으로 구축된 소규모, 단일 주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 요 정의 자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기업 내 의사결정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저장 공간인데 데이터 마트는 그 중에서 소규모 단일 주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4대 특징도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데이터 통합, 데이터의 시계열성, 데이터의 주제 지향적, 비소멸성. 그리고 요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설명하고 연결이 잘못된 거 찾는 거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비소멸성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배치 작업에 의한 갱신 이외에 변하지 않음.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변해요.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데이터의 시계열성이라고 해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번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변화되는 내용들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라고 해서 주요 프로세스 관리를 돕는 여러 개 모듈로 구성된 통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다. 요거 약자가 무엇의 약자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을 또 나누어서 데이터 마트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에서 ETL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ETL이 무엇인가도 같이 봐두세요. 얘는 Extract, Transform, Load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부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정해진 규약에 따라 정보를 변환한 후에 정보를 적재하는 것을 우리가 ETL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BI하고 BA예요. 얘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BI, BA. BI에서 이 I는 인텔리전스고 A는 어널리틱스. 그래서 이 B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기업 활동에 연관된 의사결정을 돕는 프로세스를 말하고 특히 하나의 특정 비즈니스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됐다. 관련 키워드가 애드옥 리포트예요. 여기 하나의 특정 비즈니스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그것을 리포트로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BI에 관련된 용어이고 여기 있는 분석 BA하고 차이점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바로 애드옥 리포트입니다. 이 애드옥 리포트는 특정 요구나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생성되는 보고서를 의미하죠. 반면에 BA는 BI보다 진보된 형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에 초점을 둔 기법이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나 포캐스트, 인사이트 이러한 단어들과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나 KMS, RFID 이런 것들도 종종 문제에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챕터 2번입니다.